남들이 하는 거를 좋아 보인다고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요. 누구보다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에 맞는 공부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서울음악 초수로 합격한 안지현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플룻 전공했고요. 교직이수로 교원 자격증을 따서 작년에 초수로 공부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합격 저의 소감은 아직도 얼떨떨하고요. 벌써 다음 주 출근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관현악 전공이라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삼수까지 봤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초수에 되어서 정말 매우 기쁩니다. 네. 이건 말하기 조금 민망한데 교직이수 들으시는 분이라면 다 알겠지만 정말 주변에 정보가 없어요. 네이버에 임용 이렇게 시험 검색을 해봤는데 임용닷컴이 떴고 이미정 교수님 약간 그 사진을 봤는데 그냥 사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강의 듣지도 않고 그냥 결제를 일단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른 강사 선생님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미정 교수님이 그냥 이 분야에서 탑이시구나 해서 저는 들었고 나중에 이제 결제를 하고 나서 1, 2월부터 강의를 들어보니까 심지어 강의력조차도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변 사람들도 이미정 교수님이 강의는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신다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내가 잘 결제를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경로로 저는 얼떨결에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이렇게 합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미정 교수님이 강의가 좋은 부분은 전달력이 매우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1월은 일단 인강으로 갔고 3월부터 직강을 갔는데 집에서 인강으로 들을 때는 배속으로도 들어도 딕션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귀에 잘 들리고 직강으로 갔을 때 솔직히 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일단 말씀도 약간 TMI 약간 사담 별로 안 하시고 되게 강의에 대한 내용 같은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말투도 되게 담담하시면서도 이렇게 강단 있게 말을 잘 해주셔서 저의 귀에는 아주 쏙쏙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질문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논문이나 이런 확실한 자료를 찾아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고 이런 점이 강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2월은 일단 정말 강의 듣느라 바빴고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수기를 썼는데 거기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1, 2월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맞아요. 그게 정상이고 저도 1, 2월 때 모의고사 그냥 오픈북으로 냈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차도 못 외워서. 그래서 제가 1, 2월에 사용한 그 앱은 아일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인드맵으로 그 목차를 정리해서 목차부터 일단 외우는 거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게 1, 2월 때 제가 공부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냐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저는 1, 2월 마지막 주에 스터디를 하나 구했어요. 3월 팀화반 들어가기 전에 1, 2월에 배운 내용을 벼락치기로 일주일간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직강을 가게 되었고 3월에서 6월부터는 이미정 교수님이 짜주신 직강 복귀 스터디랑 줌으로 하는 퀴즈 스터디 이렇게 두 개를 병행을 했어요. 직강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직강 스터디 선생님들이랑 같이 복귀하면서 같이 외우기도 하고 외우는 방법 서로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그 금요일 금토가 직강이니까 목요일에 강의를 듣고 일주일 동안 복습을 해서 퀴즈를 내는 스터디를 했어요.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스터디를 한 10몇 개를 해서 이런 스터디가 저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면서 이거보다 내가 3배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7월부터 9월은 기출 강의였는데 저는 기출을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분석적인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분석은 하지 않았는데 이미정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신 기출 내용 중에서 모르는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서 아이패드에 굿노트 이런 데에 따로 오답노트 해놔서 틀린 부분을 다 복습해놓고 악곡 같은 거 모르는 것도 캡처해서 다 그 오답노트
노트에 넣어서 항상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백지 인출 이런 건 하지 않았고 구두로 인출하는 그 줌 스터디 계속 병행했고요. 10월에는 계속 OMR 쓰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꾹꾹 눌러 쓰는 스타일이라 답안지 작성하는 게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뭐 바로 시험지에 풀고 쓸지 아니면 시험지에 풀지 않고 직접 OMR에 쓸지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저에 맞는 스타일 결국은 못 찾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걸 더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11월쯤에는 그 기출을 한 여러 번 풀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기출을 한 1회씩 풀어보고 2020년도 같은 되게 어려운 기출은 한 2회 이상씩 계속 그냥 답을 알면서도 풀어봤는데 답을 아는데도 OMR을 못 쓰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을 분석을 못하겠다 싶으시면 11월쯤에는 계속 답을 암에도 불구하고 계속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기는 제가 관현악과의 플룻 전공이라 피아노를 아예 못 쳤어요. 이번 서울 실기는 이제 시창청음이 있고 민요 있고 피아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음감도 아니고 우선 피아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시험 공부 시작한 것보다는 7개월 정도 피아노를 먼저 시작해서 한홍부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다들 악기 하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실기는 정말 꾸준함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0분, 길게는 정말 4시간, 5시간까지는 쳤던 것 같고요. 그 1차에도 병행을 했는데 주 한 4, 5회 정도는 빠짐없이 쳤어요. 저희 11월 마지막 주에 1차 시험을 봤는데 2, 3주 전까지는 피아노 계속 병행했습니다. 네, 저같이 이렇게 실기 피아노 약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1차랑도 병행을 해야 하는데 다들 저한테 어떻게 병행을 했냐 하시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정말 쪼개고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기도 녹음 스터디 했고요. 하루에 국악 뭐 5개, 피아노 5개 녹음해서 올리는 스터디 했고 그래서 실기는 어떻게 준비하셨냐고 하면은 그냥 계속 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음감이 아니어서 청음은 김남주 교수님 수업을 들었고요. 처음에 레벨 테스트 할 때는 초급에서 중급 사이라고 하셨고 마음 편하게 하려면 초급부터 들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정말 서울은 청음이 어렵게 나오니까 저는 이게 될까 싶었는데 4월부터 주 5회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청음을 2개 이상씩은 들었어요. 그래서 노트를 한 2권 정도 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청음은 느니까 벌써부터 나 그냥 청음은 포기할래 하지 마시고 저처럼 3월부터 하루에 2개 이상씩은 꼭 들으시면 정말 늘어요. 저는 초급부터 중급, 파이널까지 쭉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청음은 정말 이렇게 하면은 늘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요는 여기서 인닷에서 실기학원에서 했는데 민요는 솔직히 제가 목청이 커서 자신이 있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 이번에도 열심히 잘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악 레슨도 꼭 하세요. 진짜. 전 4개월 정도 했는데 저 원래 노래를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성악 이거 레슨 하고 나서 너무 늘어서 엄마가 더 배우라고 원래는 2개월 커리큘럼인데 더 하라고 해서 4개월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늘었고요. 저도 한 달은 그냥 안 늘었거든요. 신기하게도 2달째 첫 주에 늘어요. 이렇게 전 늘어서 다니엘 선생님께서 비수기 성악과 같아요 라고까지 해주셨거든요. 저처럼 피아노를 잘 못 치시면 성악이라도 잡고 가야 되니까 둘 다 같이 병행해서 레슨을 받으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수업 시간은 그냥 무조건 연습밖에 답이 없고 일단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틀이 좀 생기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학생들이랑 상호작용 하는 거를 정말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일단 1차에서 다 걸러줬잖아요. 1차에서 다 선발이 됐으니까
내용적인 부분에는 다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내용은 둘째치고 무조건 상호작용을 넣어야겠다, 이런 틀을 제가 혼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20분 안에 조별 학습은 2번 넣고 2번당 순회지도 2번씩 해서 막 요즘 막 원격 수업으로 힘든 애들 한번 봐주고 잘하는 애들 더 심화해서 넣어주고 내용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의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문제가 나와도 좀 그냥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정말 많게는 6번 막 이렇게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련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정말 어려웠는데 연습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자신에 맞는 공부법을 택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신한테 안 맞으면 과감히 버리셔야 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일단 스터디를 정말 많이 활용했어요. 제가 세봤는데 1차에서만 한 게 16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동시에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도 전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오히려 약간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했어요. 근데 저와 달리 막 인간관계에 어려우시거나 이러면 절대 스터디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안 맞는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이런 분은 절대 스터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스터디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저는 극강의 장의존형이에요. 그래서 전혀 부지런하지 않았고요. 정말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생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2월부터 항상 8시에 일어나는 구름이 캠스터디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8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채워서 공부를 하는 스터디였는데 벌금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래서 2월부터 11월 직전까지 했는데 저는 벌금을 한 2번밖에 안 냈습니다. 한 번은 또 백신 때문이었고 네, 2번 정도밖에 안 낼 정도로 정말 성실하게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처럼 이렇게 의지박약의 장의존형이시면 이런 구름이 캠스터디 정말 많이 추천드리고, 제가 하반기 갔을 때는 1시 반부터 6시 반 해서 4시간 채우는 겨, 또 8시부터 12시 또 3시간 채우기 해서 아침, 오후, 저녁 스터디까지 구름이로 다 했거든요. 이런 약간 생활 스터디 통해서 저는 이 공부하는데 좀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줌으로 했던 스터디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한 일주일 후에 목요일마다 스터디원들이랑 줌으로 만나서 같이 퀴즈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한 2시간 정도 진행했는데 항상 그 4분 다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그 강의도 이분들 때문에 허투루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분이 물어보시면 약간 대답을 해야 되니까 이 스터디 통해서 강의도 더 열심히 들을 수 있었고, 복습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퀴즈 내면서 복습도 정말 효과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줌 스터디 정말 추천드립니다. 3번째는 일단 실기 녹음하는 스터디인데, 1차를 하면서 실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막 9월, 10월 가면은 실기 그냥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한 6월쯤부터 실기 스터디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청음이랑 피아노 5곡, 국악 5곡 이렇게 해서 항상 주 5회 그 녹음해서 인증하는 스터디를 들었거든요. 2차는 정말 다들 아시겠지만 악기는 벼락치기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아노나 장구 같은 경우는 계속 병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에 되게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꼭 이런 실기 녹음 스터디 들어서 1차랑 같이 병행하면 2차도 무리 없이 그래도 나 1차 때 열심히 했으니까 2차도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신감으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론서를 꼭 읽어야 하나요? 얘기해 주셨는데, 개론서는 다 읽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단권화해서 그 이미정 교수님 교재에 썼고, 서브노트는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수라서 서브노트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솔직히 처음 보는 거니까 다 알아야 되는데 서브노트를 보면 좀 약간 이제 제외하고 외우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서브노트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론서에 모르는 내용이나
또 알고 싶은 내용을 다시 읽고 이미정 교수님 교재에 다시 적고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데에 적어서 좀 빼곡히 필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서는 이미정 교수님 교재로만 충분히 공부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성실함과 꾸준함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딱 들으셨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 이 시험은 너무 많은 내용이 요구하는 시험이니까 정말 성실함과 꾸준함이 없으면 절대 성공을 할 수 없더라고요. 뭐 물론 이렇게 그냥 표 한번 보고 다 외우는 그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선생님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그냥 하나의 그 내용을 그냥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실기도 하고 연습하고 내일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 않았을 했던 거는 그냥 남들이 하는 거를 좋아 보인다고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요. 누구보다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에 맞는 공부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합격자 인터뷰 영상 많을 텐데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간절함이 있구나만 생각을 하시지 나는 이걸 하나하나 다 따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절대 안 되고 임용은 요즘에는 다 뭐 재수 이상 3수 이상 한다 하시는데 그냥 초수에 붙겠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더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시키는 거 일단 다 해야지. 공부량 같은 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 그러면은 그래 저거는 정말 기본인데 당연히 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정 교수님이랑 김난주 교수님 저한테 1차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이미정 교수님도 제가 막 질문하거나 이럴 때도 정말 성심성의껏 잘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김남주 교수님도 뭐 질문할 때마다 아주 친절하게 다 대답해 주셔서 정말 이런 점에서 정말 저는 1차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2차에도 수업 실현, 피드백 할 때도 저의 수업 시간이 20분밖에는 안 되지만 김남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되게 꼼꼼하게 정말 하나하나 다 디테일적으로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비정 교수님도 막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잘 봐주세요. 그래서 이런 뭐 밝은 약간 느낌 이런 에너지 가져가면은 잘 할 수 있다 이런 힘도 주셔서 정말 2차 잘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정 교수님이랑 김남주 교수님 너무 완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의 실기를 도와주신 다니엘 선생님과 유은지 선생님이랑 유성실 선생님 진짜 샤 실장님까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을 1년밖에 보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절대감도 아니고 피아노도 못 치고 노래도 못하는 실기 바본데 이렇게 당당하게 초수에 서울에 합격했으니까 이런 저를 보시고 용기를 얻으셔서 간절함이면 되거든요. 저를 보고 용기를 얻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